올해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도 변경되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금융을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쯤은 재가입을 하셔야 하고, 재가입 시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사를 찾기 위해 여러 보험사들을 비교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그 콧대 높은 보험사들이 2023년 1월부터는 보험료를 최대 2.9%까지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러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보험사들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역시 변경되었는데요. 보험료 인하와 약관 변경,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지금부터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팩트체크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 두 번째,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세 번째,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 기준 현실화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도 첫 번째,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 항목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우리들에게 와닿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 경상 환자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2급에서 14급 상해 입은 환자를 경상 환자라고 칭하는데요. 급수를 보면 14급이 가장 낮은 급수라고 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수족지 관절 염자,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 염자 및 긴장, 타박상 수준이라 교통사고 시 한 번만 병원을 다녀와도 받을 수 있는 급수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들이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이 있는데요. 그 특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14급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눈빛만 보고 와도 받을 수 있는 급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주세요. 경상 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과잉 치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서로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예시를 보면 과실 비율이 80%나 되는 가해자의 경우 부상 정도는 상해 14급 정도이지만 총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피해자의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이륜차, 자전거를 포함한 보행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 환자 4주 초과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14개월 동안 69회 통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까지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입니다. 과거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였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도 상급병실만을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 병실료를 청구해 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할 경우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의 주된 목적 다들 아시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일론 환자들의 과잉 치료를 막고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론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분명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그만큼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고 할 텐데요. 본인이 모르면 보험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료 저렴한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나의 보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뀐 약관으로 인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나일론 환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